유럽이나 일본에서 판매하려고 구매한 명품들은 국내로 수입할 때 반드시 세관을 통과하게 돼요.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통관이 지연될 수 있어요. 추징금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오늘은 판매하려고 구매한 명품들을 국내로 수입할 때 세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사례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문제없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저는 판매할 명품을 이태리 부티크라는 곳에서 도매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어요. DHL이나 페덱스 같은 국제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유럽에서 국내로 여러 가지 명품들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클릭 몇 번만으로 인기 명품들을 가져와 팔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편하게 명품을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간편한 절차 뒤에는 여러 가지의 통관 절차가 필요해요. 특히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수입하는 인기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들은 반드시 세관을 통해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국내에서 팔 수가 없어요. 꼭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되고요. 간이 사업자라도 있어야 해외에 있는 명품들을 수입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인기 명품들을 수입해 팔 수 있을까요? 일단 해외에서 명품을 수입할 때는 제품의 모든 정보들이 담긴 인보이스라는 게 필요해요. 인보이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냥 종이로 된 서류인데요. 수입하는 명품 브랜드의 이름이나 소재, 가격, 수량, 원산지까지 수입하는 모든 명품들의 정보가 다 적혀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인보이스에 적힌 정보들을 바탕으로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게 되고요. 실제로 국내 공항에 들어온 명품들하고 인보이스에 기재된 명품들하고 모든 정보가 일치해야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인보이스는 보통 명품을 공급해주는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데요. 인보이스의 원본 파일을 그대로 세관에 제출하면 돼요. 물론 우리 같은 명품 셀러가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관세사를 통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통관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업무를 위임하게 돼요. 관세사를 통해서 통관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본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발생했던 문제는 실제 수입하는 제품의 수량과 인보이스에 기재된 제품의 수량이 다른 경우였어요. 세관에는 생로랑 지갑 10개를 수입한다고 인보이스에 적어서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공항에 9개만 도착한 거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 수입한 제품 수량하고 인보이스에 적은 제품 수량이 다르면 세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는 거예요. 명품을 공급해주는 업체에서 인보이스를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관에서 제품 수량을 잘못 체크하고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세관 직원의 실수가 많더라고요. 비싼 명품을 판매하는 공급업체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똑같은 생로랑 지갑을 여러 개 수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관 직원이 수입된 제품의 수량을 잘못 카운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세관 쪽에 수량을 한 번 더 체크해 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세관 직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통관 과정에서 발생했던 두 번째 문제는 원산지 표시예요. 인보이스에는 내가 수입하는 모든 명품들의 원산지를 적어야 돼요. 근데 또 수입한 명품들의 실물에 보니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즉 인보이스에 기재한 원산지 정보를 실제로 수입한 명품 제품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연락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겐조 티셔츠를 여러 장 수입했어요. 인보이스에는 메이드 인 포르투갈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세관에서는 티셔츠의 실물을 보니까 원산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티셔츠 내부에 원산지가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명품들에는 대부분 원산지가 다 적혀 있으니까요. 티셔츠뿐만 아니라 지갑이나 가방, 액세서리 제품들에도 웬만해서는 제품 내부에 원산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원산지를 대충 확인할 때가 있어요. 만약 원산지 때문에 연락을 받게 되면 꼭 제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물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100건 중에 한두 건 발생할까 말까인데요. 그래도 한번 발생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제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명품을 수입하고 통관할 때 발생했던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제품 가격이에요.
세관에 제출한 인보이스에 적은 가격하고 실제로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동일한지를 증명하라는 건데요. 즉, 내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들의 가격을 인보이스에 제대로 적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문제는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을 핸드캐리로 가져와서 수입 통관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본에서 인기 명품들을 많이 구매해 온 거죠. 그리고 공항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하게 됐어요. 핸드캐리로 가져온 명품을 사업자 통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엑셀 파일로 인보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유럽에 있는 공급업체한테 명품을 수입하면 업체에서 인보이스를 만들어주지만 핸드캐리 방식은 내가 직접 인보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제품들의 정보를 인보이스에 그냥 적어주면 돼요. 일본이나 유럽에서 구매한 명품들의 수량, 가격, 브랜드나 원산지, 소재 등을 인보이스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사를 통해서 세관에 제출하게 되고요. 근데 이때 세관에서 너 진짜 이 돈 주고 산 거 맞아? 증거 자료를 제출해 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명품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구매 영수증 가격하고 인보이스에 기재한 제품 가격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문제없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영수증을 인보이스와 같이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끔 보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내가 구매한 실제 가격보다 더 낮춰서 인보이스를 적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구매한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인보이스에 제품 가격을 적지 마시고요. 구매 영수증과 동일하게 인보이스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관은 워낙 많은 제품들을 통관해 봤기 때문에 웬만해선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어설프게 속이려고 하다가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인보이스를 잘 작성해서 사업자 통관 진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해외에서 명품 수입할 때 통관에서 문제가 되는 3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런 문제들이 아주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저도 10년 넘게 명품 팔면서 통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몇 번 없습니다. 절차대로 그리고 매뉴얼대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면 크게 문제없이 인기 명품들을 수입해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통관에 문제가 발생해도 관세사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 문제가 진짜 복잡해져서 세관 측에서 관세사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명품을 수입하는 셀러가 아니라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를 부르는 건데요. 이럴 땐 세관 직원이 관세사를 동반한 상태에서 내가 수입한 제품의 포장 박스를 함께 열어보는 경우에요. 수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세관 직원하고 관세사하고 같이 확인하는 거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관세사가 공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명품을 수입할 때 이용하는 공항 근처에 있는 관세사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출장비를 줄일 수 있고요. 물론 관세사 불러서 제품을 확인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어요.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결국 인보이스가 중요해요. 인보이스를 통해 내가 수입하는 명품들의 정보를 세관에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통관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세관에서도 인보이스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명품 수입할 때 공급업체한테 인보이스를 미리 보내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명품을 국내로 보내게 되면 통관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관이나 명품 수입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잘 모르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명품 수입하고 판매하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